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시가 낯선 사람들도 조금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입문 시집 4개를 이야기해 보려고 이렇게 들고 왔고요. 2권 정도로 추천을 할까 하다가 4개가 됐어요. 이유가 있는데 4가지의 시집이 각기 다른 입구다. 시에 다가가는 어떤 4가지 너무 다른 매력을 가진 문이라서 일단 4가지 다 들고 와봤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도넛을 나누는 기분이라는 시집은 말랑말랑한 도넛으로 만들어진 그런 문 같은 시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요 책은 오후 햇살이 착 내리쬐는 그런 문이다. 이렇게 일단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요 샤워젤과 소다수는 제목처럼 비눗방울 아니면 탄산수 기포 같은 것들이 퐁퐁 터져 나오는 문이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주머니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일단 그 중에서 제가 가진 2가지를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주머니 시는 되게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작고 귀엽잖아요. 주머니에 쏙 넣어 다닐 수 있는 아기자기한 무늬다. 이렇게 4가지 다른 매력을 가진 입문 시집들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한 개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도넛을 나누는 기분이라는 시집이고요. 이거는 좀 여러 명의 시인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쓴 시들이에요. 뭐 청소년 시기를 생각하면서 썼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조금 읽힐 수 있게끔 쓴 시를 모아놓은 건데 약간 도넛 세트를 저희 구입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맛의 시들을 한 입씩 먹어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거 읽어보다가 이 시가 좀 특별히 좋은데? 라고 했을 때 그 시인의 시집을 사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시부터 사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시인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 시인들의 스타일이 다 어떤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시집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귀엽고 예쁜 표지라서 선물하기도 좋고 이렇게 딱 그냥 꽂혀 있으면 기분이 좋은 시집이에요. 취향 찾기가 좋다. 도넛 세트를 구입한 것 같은 그런 시집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시집을 좀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미용실 가서 며칠 전에 머리를 했는데 이제 파마를 했어요. 근데 파마를 하면은 뭐 한두 시간 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미용실에서 커피 홀짝이면서 잠깐 보기 좋은 그런 시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디 들고 다니면서 잠깐 틈날 때 읽어도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잘 읽을 수 있는 시집이다. 라고 일단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인들마다 이렇게 시인의 이름과 그 시인이 적은 3가지의 혹은 4가지의 시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모여 있고요. 이 시집에서 딱 하나만 꼽자라고 하면 이거는 서윤호 시인님의 하나를 세어보는 수만 가지 방법이라는 시고요. 일단 조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를 세어보는 수만 가지 방법. 빗방울은 모두 몇 개지? 우산을 나눠 쓰던 네가 묻는다. 모른다는 말은 너무나 큰 먹구름일 테니까 단 하나야. 셀 수 없는 건 모두 단 하나뿐이라고 말한다. 우산이 비틀거릴 때마다 누군가의 한쪽이 더 젖어간다. 가운데로 와, 더 가운데로. 멀리서 우리는 하나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럼 슬픔도 하나인 걸까? 하나밖에 없는데도 너무 커다랗고 많은 것. 빗방울처럼 맺히지 않는 곳 없이 내려서 그러다 기척도 없이 얼룩이 되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서 비가 그친 줄 모르고 우산을 함께 쓰고 걷는다. 이 모퉁이만 지나면
집에 가는 길이 나뉘니까. 하나는 쪼개지면 겨우 다시 하나가 된다. 조금 더 큰 하나의 어깨 쪽으로 우산을 밀어준다. 화창한 가운데의 젖은 자리를 다독이는 햇빛 쏟아지는. 시를 해석하고 느끼는 방법은 정말 수만 가지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답이 없어요. 느꼈던 생각들을 좀 한 개씩 말을 해보자면 빗방울은 모두 몇 개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뭔가 빗방울이라고 하면 너무 셀 수 없이 많은데 셀 수 없는 것을 몇 개냐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자꾸만 뭔가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거나 세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랑, 슬픔, 관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감정을 느꼈다. 어떤 관계, 아직 모호한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가 함부로 내리려고 하거나 사랑이나 슬픔을 상대방의 양과 나의 양을 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떠올랐고요. 셀 수도 없고 세려고 해서는 안 되고 답이 없는 그런 것들인데 내가 자꾸 정의를 내리려고 하거나 세려고 하거나 한번 재보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생각이 났어요. 우산이 비틀거릴 때마다 누군가의 한쪽이 더 젖어간다. 이제 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산 한 개를 같이 쓴다는 거는 약간 두 사람은 같이 걸어가면서도 누군가는 더 젖고 누군가는 덜 젖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같이 있다는 건 사실 조금씩 서로를 희생하고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해봤고 멀리서 우리는 하나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주 가까운 관계를 생각했을 때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어떻게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하나처럼 보인다. 약간 그런 모습이 떠올랐고요. 하나는 쪼개지면 겨우 다시 하나가 된다. 멀리서 볼 때, 남들이 볼 때 하나로 보였던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틀어지면 또 우리는 각자의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싶었고 이 시를 대표시로 꼽았던 이유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은 굉장히 불완전한 일이다. 완벽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질까? 하는 물음이 떠올랐어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완벽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긋나면서도 우산을 밀어준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 내가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덜 젖게 해주고 싶어서 같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산 하나를 같이 쓴다는 거는 사실 같은 방향을 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 젖어주는 일이다. 울림이 크고 이 시집의 대표 시로 제가 꼽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윤호 시인님의 시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다음에 서점을 가면 한번 서윤호 시인님의 시집을 사봐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도 됐어요. 이렇게 첫 번째 시집 추천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집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예요. 제가 아까 이 시집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노릇노릇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내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책장에 꽂혀 있었던 책이거든요. 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을 때 가장 처음 읽었던 시집이에요. 제 기억상으로. 근데 와 너무 매력적이다. 시라는 게 쉽고 긴 글에서 느낄 수 없는 울림이 있구나 라는 시에 정말 저한테 정말 입구였던 책입니다. 시가 너무 낯설고 어려울 것 같은 편견이 있는 사람에게 좀 마음을 열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한 사람의 시집이 아니고 류시화 시인님이 여러 시인님들의 시를 엮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장 아주 짧은 문장이 있기도 하고
외국 시들이 많다 보니까 직관적이고 쉽게 읽힌다. 그게 좀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해외 시인들의 시도 접할 수 있어서 다양한 시들을 한눈에 접하기가 쉽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시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가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시예요. 오리아 마운틴 드리머 시인의 초대라는 시인데요. 내가 가지고 싶었던 인생에 대한 태도다, 가치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던 시고요. 일단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대. 당신이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이 몇 살인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다만 당신이 사랑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 주위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알고 싶다. 어떤 행성 주위를 당신이 돌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슬픔의 중심에 가 닿은 적이 있는가? 삶으로부터 배반당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잔뜩 움츠러든 적이 있는가? 또한 앞으로 받을 더 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은 적이 있는가 알고 싶다. 나의 것이든 당신 자신의 것이든 당신이 기쁨과 함께할 수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미친 듯이 춤출 수 있고 그 환희로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까지 채울 수 있는가? 당신 자신이나 나에게 조심하라고, 현실적이 되라고, 인간의 품위를 잃지 말라고 주의를 주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할 수 있는가? 배신했다는 주위의 비난을 견디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알고 싶다. 어떤 것이 예쁘지 않더라도 당신이 그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고 어떻게 이것까지 왔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당신이 슬픔과 절망의 밤을 지샌 뒤 지치고 뼛속까지 멍든 밤이 지난 뒤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가 알고 싶다. 나와 함께 불길의 한가운데 서 있어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내면으로부터 무엇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수 있는가? 고독한 순간에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좋아할 수 있는가 알고 싶다. 이 시는 계속해서 질문으로 이어져요. 너는 너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를 묻는 시 같거든요. 네가 어떻게 살고 너의 직업이 어떻고 넌 지금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보다 너는 너 스스로가 될 수 있어? 너는 또 무엇을 사랑해? 너의 어떤 영혼이 이끄는 건 뭐야?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기보다 내가 나 스스로를 이 세상 속에서 버리지 않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좋은 사람이야?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 완벽한 사람이야? 가 아니라 너는 정말로 너가 너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를 질문하는 시여서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지금 제 삶의 가치관과도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이렇게 읽어드렸고 추천도 드렸습니다. 이 시집에 담겨있는 질문들을 나한테 던져보면서 읽는 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시집은 샤워젤과 소다수라는 시집이고요.
고선경 시인의 시집입니다. 아마 오늘 추천드릴 다른 시집들은 사실 다 여러 시인의 시들을 모아놓은 그런 시집들인데 유일하게 고선경 시인의 시만 담겨있는 시집이에요. 이 책을 한마디로 비눗방울 혹은 탄산수에 있는 기포가 퐁퐁 터져나오는 문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많고 특히 몸의 감각들을 이렇게 톡톡 건드려주는 느낌? 엉뚱한 질문도 많고 방향을 예상할 수가 없고 근데 일상이나 우리가 흔하게 느끼는 감정들을 독특하게 감각화를 시켜요.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집이 아닌가. 시의 매력에 완전히 감길 수 있는 시집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막 이해하려고 하거나 한 번에 해석하려고 하거나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끼는 그대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감각이 느껴지면 그 감각을 그대로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듯이 읽으면 정말 좋은 책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읽는 걸 좀 추천드리는 게 읽을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게 와요. 아무래도 조금 독특하거나 난해하거나 어려운 시들은 매력이 그거거든요. 처음엔 진짜 아예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새롭게 다가오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또 다른 느낌으로 오면서 완전히 내게 되고 약간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하나 꼽아보자면 이 시집의 제목과 똑같은 샤워젤과 소다수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일단 읽어드릴게요. 샤워젤과 소다수. 너에게서는 멸종된 가을 향기가 난다. 투룸 신축 빌라 보증금 2천에 월세 90. 어떻게 해야 너를 웃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2시간 동안의 폭우. 일주일 동안의 아침. 유리병 속 무한히 터지는 기포. 현관에 놓인 신발의 구겨진 뒷축이 웃는 표정을 닮았어. 너는 침대에 누워있고 바람이 많이 부는 청보리밭에 가고 싶다. 멸종된 기억을 가지고 싶다. 너의 머리카락이 가볍게 흩날릴 때 나는 사라진 언어를 이해하게 된다. 아침의 어둠이 이젠 익숙해. 그래도 같이 씻을까? 산책을 갈까? 세상에서 가장 느린 산책로. 쓰러진 풍경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재능이지. 네 손의 아이스크림과 내 손의 소다수는 맛이 다르다. 너의 마음은 무성하고 청보리밭의 청보리가 바람의 방향을 읽는 것처럼 쉬워. 무한히 터지는 기포. 나는 너의 숨을 만져보고 싶다. 너는 머나먼 생각처럼 슬프거나 황홀한 곳까지 나를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차가운 빛의 입자는 처음이야. 아이스크림 속에도 휴양지가 있는 것 같아. 매일 집에서 너를 보는데도. 놀랍지. 세상에 없는 농담 같아. 마른 손 위에서 거품을 일으키며 녹는 이상한 열매가 사랑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느린 목욕 시간. 투명해지는 몸들이 자국을 가르치지. 사라지지 않는 생각이 나를 쓰다듬고 있어. 생활이라는 건 감각일까, 노력일까? 너와는 어디에서도 쉴 수 없어. 미리 장소를 지워두었지. 날씨를 오려두었지. 향기만 남겨두었지. 욕실용 슬리퍼가 바닥을 끄는 소리. 어둠 속에 잠겨가고 우리는 우리의 미끄러운 윤곽을 읽는 데에 몰두한다. 시간이 잼처럼 졸고 나는 불붙은 기억이 되려 한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숨. 뼈와 살이 좁혀진다. 진짜 읽으면서도 또 느껴지지만
굉장히 감각적이고 독특하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약간 샤워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서도 그 잔향 같은 게 은은하게 몸에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소다수는 약간 기포가 톡톡 터지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사랑하면서 느끼는 그런 소중함과 불안?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영원하기가 어렵고 관계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진짜 영원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더 내가 지금 이 소다수의 기포처럼 톡톡 터지는 이 사랑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하고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뭔가 사라질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게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무한히 터지는 기포라는 표현도 그렇고 사실 기포가 무한히 터질 수 없잖아요. 탄산수도 언젠간 기포가 다 탄산이 빠져서 기포가 터지지 않게 되고 우리 샤워젤도 잔향이 은은하게 오래 남지만 언젠가는 그 향도 사라지고 마른 손 위에서 거품을 일으키며 녹는다. 이게 사랑이다. 라는 것도 거품이라는 것도 손에선 언젠가 다 녹아서 흘러내려서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순간순간 생겼다가 사라지는 감정의 형태를 되게 독특하게 감각적으로 표현하면서 그게 너무 소중하고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정이 저는 많이 느껴졌어요. 필사를 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내가 시의 매력을 진짜 온전히 한번 느껴보고 싶다. 나 진짜 조금 독특한 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면 요거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샤워젤과 소다수 하나만 읽어드리긴 했지만 좋은 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담고 싶은 문장도 많고 그래서 요거 세 번째로 추천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머니 시를 들고 왔어요. 앞에 시집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 작죠. 약간 담배꽉처럼 생겼어요. 근데 안에는 이렇게 이제 시들이 카드처럼 이렇게 들어있고요. 굉장히 신기하고 귀엽고 예쁘거든요. 이게 막 그렇게 막 얇고 잘 찢어지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 진짜 그 포토카드 그런 두꺼운 재질이라서 잘 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머니 속에 쏙 넣어 다니다가 언제든 손을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문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시집 한 권을 사실 다 읽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냥 언제든지 꺼내서 그냥 한 개 딱 읽고 그냥 다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시집이기도 하고, 요것도 이제 여러 시인들의 시를 이렇게 딱 모아놓은 거라 여러 가지 맛을 보기가 좋고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어렵거나 막 엄청 난해한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읽기도 좋고요. 그 포토카드 북 같은 거 다이소에 파는 거 여기에 이게 쏙 들어가거든요. 이게 여기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은 이렇게 쏙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책처럼 가지고 다녀도 귀엽죠. 이제 옛날에 이거 주머니시 되게 많이 시리즈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에 드는 시카드를 이렇게 여기 포토카드북에 넣어서 책처럼 들고 다녔어요. 가방에. 조그마니까 뭐 키링 달아서 가방에 달고 다녀도 귀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 다니거나 이동할 때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고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또 이제 친구 편지 같은 거 써줄 때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편지 봉투에 하나씩 넣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몇 개 뽑아가지고 방에 그 나무 집게 이렇게 선 해가지고 꾸며놓기도 좋아요. 이거 무엇보다 장점은 가격이 쌉니다. 이거 5,500원이었나? 그래요. 5,500원이었나? 그래가지고 시리즈 되게 많으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비타민C 시리즈 되게 좋아해요. 그 분홍 색깔이랑 초록 색깔 있거든요.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본가에 잃어버려가지고 없는데 아무튼 하나만 요것도 뽑아서 좀 읽어드리자면 이게 또 뒤에 뒤집으면 이 시에서 대표 문장 한마디가 또 이렇게 딱 써있어요. 요것도 되게 매력적입니다.
이거는 양정화 시인의 You are my lucky she라는 시고요. 너를 알고 난 뒤 나의 세상이 온통 그래.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은 죄 가짜였던 듯이 그리는 대로 물들이는 대로 완성되고 젖어들길 반복하며 성실히 길들여지고 있어. 내 안의 단어들이 새로이 세워져 다른 뜻을 가지고 온 숨결에는 네가 가득 녹아 넘실거리곤 해. 네 눈길에 안겨 숨을 참고 잠겨있다가 보면 호흡이 가빠지다 까무룩 꿈에 들 것만 같은 어느 순간 구해주러 올 걸 알아. 더는 두렵지도 않은 날들. 귓속으로 파고드는 물길조차 다 네 속삭임 같지. 늘 아름답다가도 처연하다가도 가슴 뛰는 누군가의 옷을 입고 끝과 끝에서 위태로이 마주보던 날들을 잠시 뒤로 하고 오래도록 헤엄치고 싶은 나의 바다, 허기진 나의 세상에 남은 단 한 점의 행운에게. 사랑스럽고 달고 그런 사랑시인데요.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떤 느끼는 사랑에 대한 큰 감각 때문에 세계가 바뀌는 것 같고 나의 세상이 바뀌는 것 같고 나의 언어가 바뀌는 것 같고 그런 게 다시 태어나는 것 같고 그런 감각이 너무 잘 담긴 시라서 요거 대표시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시집, 인문 시집으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시를 읽는 거 그리고 시에 입문하는 거는 진짜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누군가는 공감되는 문장 하나 때문에 시를 좋아하게 되고 아니면 낯설고 독특한 제목 때문에 끌리기도 하고 신기한 모양, 예쁜 모양 때문에 아니면 예쁜 표지 때문에 수집할 목적으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뭐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4권 중에 그냥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책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아마 가장 시작하기 좋은 시집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같이 시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